저희들이 장소가 동성로 무대 국제보상공원 228 기념공원을 장소를 이제 집회신고를 갔더니만 이미 민노총 이놈들이 장소를 다 선점해버렸어요. 우리가 한 발 늦어서 오늘 그래도 대구의 대중심가 있는 반월당 이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우리 교통정리하는 우리 경찰들 협조해 주셔서 좀 협력해 주시고 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회위원장이시면서 우리나라 저처음 탄핵기각 태극기 이 운동을 제일 먼저 했던 서경석 목사님께서 시간이 계시니까 뒤하고 우리 월간 조선의 대표이시고 조가적닷컴의 대표이신 조갑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기를 많이 얻고 지금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구 TK라고 불리는 이 고장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한반도를 우리의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한민족이라는 이 단위를 만들어내 가지고 계속 140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민족의식을 만들어낸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서 이 고장 출신이 4사람이나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민주화시키고 이제는 복지 강국으로 가는 바로 그 고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하게 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상징입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대구입니다. 대구. 저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경석 목사님도 김문수 의원도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당해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 따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박정희 대통령 전기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책을 13권을 썼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김재규의 총을 가슴에 맞고도 난 괜찮아 라고 했다. 이게 잘못 발표된 게 아니냐, 이거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박정희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생존하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수 심수봉, 신재순이라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김재훈 비서실장. 물었어요. 아니 가슴에 총을 받고도 난 괜찮아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3사람의 이야기가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신재순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때 가슴에 총을 받고 등 뒤에서는 피가 샘솟듯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분이 손수건 같은 게 없으니까 손으로 그냥 덮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피가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자지체류는 실내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각하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말이 난 괜찮아였습니다. 이 난 괜찮아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 저희 삼촌 세대, 아버지 세대가
그 수많은 고통, 인간으로서 절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난 괜찮으니까 자식들 키우고, 난 괜찮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참자. 바로 난 괜찮아 정신을 가진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라고 이 고통을 참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저주하느냐?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이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의 한국입니다. 천국 다음의 한국입니다. 천국 다음 한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이어온 괜찮은 대통령. 그런데 대구에 올 때마다 제가 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없습니까? 예, 대구 시민들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 동상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만들고,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면은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을 만들어야 대구가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대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여러분들 나왔습니까? 화가 나서 오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돈 받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오면 한 자리 한다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이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이 좋은 나라를 종북 세력 아니면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난 100일 동안에 진행된 이 사태는 소매치기입니다. 정권을 소매치기 하겠다는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사기적 수법으로 정권을 사기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정권 사기단입니다. 정권 사기단. 박근혜 대통령 실수한 거 있습니다. 불통 있고 최모란 여자하고 너무 가까이 지낸 거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인사에 관여하도록 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다 물리치고 지금 다 감옥에 가 있고, 이것으로서 이 잘못한 부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건 끝났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뇌물을 받았다든지 세월호 7시간 뭘 했느냐, 무슨 주사를 맞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여기 앞장선 자들 중에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 있죠? 그 여자들 이름을 제가 제 입에 올리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안 올립니다. 진정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세상에 희한한 게 말이죠. 더 나가서 대통령을 더구나 좌파와 싸운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시킨 자들 중에는 대대로 국회의원 해먹은 자들이 많아요. 대대로.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10명이. 이걸 흘리 족벌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족벌 정치인. 그러나 족벌 정치인, 족벌 언론 괜찮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벌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더 좀 유감스럽더라도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옹호해야 되는데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이념적 배신입니다. 인간적 배신, 정치적 배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적 배신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대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대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번개불에 콩보가 먹듯이 부다닥 소매치기 하듯이 탄핵 소추해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기 오신 태극기 시민과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헌법재판관 8명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용기는 뭐냐? 법대로 하라. 맞습니다. 법대로 하라. 헌법재판소니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면은 기각이 정답이다. 기각이 정답이다. 그런데 촛불 민심 눈치를 본다 그럽니다. 촛불이 무슨 민심입니까? 촛불은 촛불이지. 태극기 민심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우리 탄핵 재판관들한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촛불을 겁내지 마라. 촛불을 건네지 마라. 태극기가 있다. 태극기가 있다. 태극기는 뭘 상징합니까? 진실, 정의, 자유, 헌법,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의 의로운 사람만 확보하면 됩니다. 아마 8명이 매우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가 폭력을 씁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죠. 법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누구냐? 문재인! 주범이 누굽니까? 국회! 주범은 언론입니다. 언론, 선동 언론. 오늘 여기 기자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도 기자 생활 47년 한 사람입니다. 저 권력과 맞서서 기사를 썼다가 박정희 정권 때 한 분, 전두환 때 2분, 신문사에서 쫓겨나갔다가 다시 복귀한 그게 훈장이 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 언론이 누리는 이 언론 자유, 과도하게 넘치는 언론 자유는 지금 언론인이 만들어낸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선배 고참 기자들이 감옥에 가면서 쫓겨나면서 싸워서 쟁취한 그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 언론의 자유를 공짜로 쓰는 기자들이 이 언론의 자유를 선동꾼들한테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언론은 거짓의 왕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선동기관이 하는 거고 사기꾼이 하는 거고 일부 악질적인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 기자가 선동에 앞장서면은 그것은 기자가 아니고 선전원입니다. 선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의로운 사람들이냐? 그 언론의 선동에도 속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는데 내일 오늘 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보도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으면은 그 방송 그 신문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언론 독재입니다. 언론 독재. 언론 독재 타도하자. 언론 독재 탄압하자. 언론 독재는 권력 독재보다 더 심합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특검이란 자들이 태생적으로 이것은 편파적으로 태어났어요.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를 임명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어졌느냐? 예술인, 문화인을 자칭을 하면서 친북적이고 종북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그 이상한 그림을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하는 벗겨가지고 그린 그림 그 국회에 전시했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 돈으로 그리는 거는 네 마음대로다. 그것은 예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한 예술인 문화인들의 리스트를 만든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만약 안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장관을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이걸 만들었다고 지금 감옥에 보냈어요.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를 석방하라. 애국자를 석방하라. 이건 언론 탄압이 아닙니다. 언론 탄압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피카소도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려니까 미국 FBI에서 입국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은 국적이 있는 겁니다. 예술 문화 활동한다고 반역
폐륜의 면허증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특검을 앞세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래 몰아붙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다음에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60일 만에 선거를 후다닥 해치워가지고 대한민국 조종실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조종관을 잡고 남쪽으로 날아가야 할 대한민국 5천만이 탄 비행기를 북쪽으로 돌리려고 획책하는 이 세력, 탄핵 주도 세력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박지원 한 사람이에요. 2000년에 김대중이가 김정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간첩 잡는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 계좌로 보낸 그 사건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노벨상 받기 위해서 매수한 건지 뭔지 뭐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쳤으면은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 이제 다 죽어가는데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합의하고 왔습니까? 비전량 장교수 몽땅 다 보내줬어요. 북한이 하자는 대로 6.15선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6.15선은 아닙니다. 6.15선은 이자가 지금 탄핵 정부의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또 한 사람. 문재인 씨는 뭘 한 사람입니까? 문재인 씨는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핵폭탄 맞아 죽도록 하자는 이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 반대하면 한미동맹 날아가 버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불편합니까? 간첩, 공산주의자, 반역자가 불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자들한테 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자는 겁니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은 혁명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이건 내란 선동입니다. 지금이라도 잡아 넣어야 됩니다. 잡아 넣습니다.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혁명이만 다 좋은 줄 아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했을 때 혁명 일으키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경찰이 모자라면 부대를 동원하더라도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혁명이 아니라 폭동이에요. 폭동.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 불태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주도하는 여기에 언론이 편승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위기를 만드는데 다행히 대구 시민들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런 거대한 집회를 계속 확장시켜가면서 이제 운명적인 3월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60명이 그래도 60명은 이탈해서 배신자가 되고 그나마 60명이 탄핵 반대 표결을 했어요. 표결을 했는데 이 사람들조차 겁이 나가지고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유권자로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띄워준 국회의원 끌고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 탄핵 반대 표결을 했으면 탄핵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러나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나오셔서 오랜만에 비중 있는 정치인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전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애국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국 정치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새누리당 동참하라. 새누리당 동참하라. 새누리당 동참하라. 새누리당 동참하라. 이제 탄핵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우리 태극기 의병들이 버티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고생은 좀 할 거예요. 고생은 좀 할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 인용 다 그 뒤에 사태가 어려울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고 이론적으로 무장한 이 상태를 가지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다음번에 모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하고 버티기만 하면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뭡니까? 첫째, 진실, 정의, 자유 아닙니까? 이것은 태극기와 더불어 내려질 수가 없는 가치고 이것은 비단 대구 시민만의 가치고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고 동시에 세계 문명 국가가 다 우리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세계 시민입니다. 세계 시민. 문재인, 박지원 이런 자들은 뭐냐? 세계가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히틀러 같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 자들은 세계의 페루나입니다. 세계의 페루나예요. 이제 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하지는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뜻을 모아서 저와 같이 구호 한번 외칩시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자유통일 만세. 대구 시민 만세. 대구 시민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합 선생님.